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덕후형입니다. 오늘은 동탁이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의와 역사서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왜 동탁이 막강한 권력을 쥐었는데도 만 4년이 되지 못하고 빠르게 몰락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탁은 이 서량에서 자리 잡고 있던 군벌인데 황제가 사망함으로써 십상시의 난이 일어나죠. 그 기회로 빠르게 낙양을 점거합니다. 그리고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되죠. 예전에는 황제를 얻는 사람이 권력을 얻더라고요. 물론 조조도 그랬고 우리 고려시대 무인 정권도 그랬죠. 최씨 정권. 어쨌든 이 동탁은 낙양을 접수함으로써 명실상부 최고의 권력자로 등극합니다. 만일 동탁이 실정을 안 하고 선정을 했다면 동탁의 앞날은 또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동탁은 많은 걸 실수해요. 우선 소재,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을 몰아낸다는 거는 참 배신자 프레임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언론을 막았기 때문에 요즘같이 SNS로 퍼져나가진 않겠죠. 그러나 많은 주위의 관리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정보 교환을 했었습니다. 소재는 바지사장이긴 했지만 엄연한 한나라의 황제고, 한나라의 황제를 폐위시키고 또 다른 황제 헌제를 옹립합니다. 굳이 소재를 폐위할 필요가 있었나? 아무래도 이제 주변의 제후들이 동탁을 경계하게 된 명분을 만들었죠. 그러나 동탁의 엄연히 막강한 군권을 쥐고 있고 황제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규모 제후들은 초반에는 동탁을 따릅니다. 근데 동탁은 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해요. 예나 지금이나 이 독재자들이 성공을 하려면 경제를 도움을 잘 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강압적으로만은 한계가 있어요. 배고프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밀란도 생기고 그걸 다 힘으로 누르다 보면은 여기저기 풍선처럼 터질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 정책을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동탁은 화폐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이 화폐를 개혁하는 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걸 마구 찍어내요. 한국은행이라고 치면 원화를 마구 찍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당시에는 동전이었을 건데 동전을 마구 주조한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재정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폐를 많이 풀면 뭐가 생기죠?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가 많이 풀렸을 때. 지금 미국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달걀 하나 사 먹는데 참 힘들다 때문이겠습니까? 돈은 많은데 이 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고 갈게요. 어쨌든 동탁은 화폐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게 순탄치 않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함으로써 서민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소재를 폐위하면서 제후들의 의심과 견제를 받게 되죠. 심리적으로. 화폐 개혁을 잘못함으로써 이제 민심이 떠납니다. 민심. 서민들이나 모든 백성들한테 다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민심이 떠납니다. 아, 동탁 잘하는 거 없네. 군대만 가지고 사람만 잡아대네. 이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민심을 명분으로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조조와 원소가 앞장을 서면서 반동탁 결성이 되는데요. 18제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눈여겨볼 사람들은 원소, 조조, 손견입니다. 결국은 소재를 폐위하고 경제정책을 실패함으로써 민심이 떠나게 되죠. 아니, 민심이 동탁에게 있었으면 이 세 번째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거거든. 동탁이 황제까지 끼고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 잘못하면 18제후가 뭐가 되죠? 반역 도당이 됩니다. 근데 이 동탁의 어떤 민심 지지율이 10% 미만이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18제후들이 뭉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 됐을까요? 이게 낙양이 이쯤에 있으니까 동탁은 이 정도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8제후들은 나머지 지역의 연합군으로 존재했을 겁니다. 물론 이 18제후들이 모였기 때문에
끈끈하진 않았을 거예요. 서로의 어떤 이익과 어떤 명분과 그런 게 가치가 전부나 달랐기 때문에 동탁의 단일 정권과 그 18제후들의 어떤 이 목적이 달랐던 거죠. 예전에 십자군 전쟁도 그렇죠. 이 십자군 전쟁도 뭐 1차 때는 엄청나게 명분을 갖고 모였는데 날이 갈수록 이 십자군이 타락을 하면서 엄청난 변질화되죠. 물론 이슬람을 구하는 뭐 살라딘이란 명장이 있었지만 그때 십자군이 변질된 게 뭐냐, 각 나라에서 막 뭉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앙의 힘으로 뭉쳤지만 나중에는 어떤 이권 다툼으로 변질되면서 이제 십자군이 이슬람한테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동탁은 이제 반동탁 연합군에 의해서 호위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탁이 택한 게 뭐냐, 수도 이전을 하는 겁니다. 낙양에서 장안으로. 왜? 이 서량 출신이기 때문에 더 가까운 곳으로 가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은 장안 천도를 택하는데, 이 와중에 이 동탁이 뭘 했냐, 사람을 데리고 이전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유비는 사람들을 데리고 후퇴를 하잖아요. 다 살리고. 근데 이 동탁은 이 연합군이 들어와서 낙양을 점거할까봐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낙양을 쓸모없는 황무지로 만들고 장안으로 가버립니다. 이때 엄청난 민심 위반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아마 빌런 이미지가 붙여졌을 겁니다. 사실은 이때만 해도 왕이 바뀐다는 거는 자주 있어요. 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서민들한테까지 직접적인 건 오는 건 아니잖아요. 화폐는 이제 슬슬 오는 거죠. 화폐 개혁이 실패하면 서민들이 고물가에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따라서 반동탁 연합 전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민심은 빠르게 동탁에서 반동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의용군이 결성이 되고 동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자원 입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수도 이전을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학살을 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정말 한나라 후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현실화된 거예요. 상상을 현실로 보여줌으로써 아, 이 사람은 정말 빌런이구나,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하면서 동탁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엄청난 명분을 줍니다. 동탁은 헌재를 데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동탁 연합군은 동탁의 어떤 명령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소위 이 동탁은 이 부예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삼국지연의를 보면 정말 뭐 배부르고 뚱뚱하고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실제 동탁은 어쩌면 되게 날렵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빌런 이미지를 더하기 위해서 캐릭터도 이렇게 좀 가공되지 않았을까. 근데 뭐 동탁의 어떤 초상화나 실제 동탁의 어떤 이미지는 보여지지 않는데 진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다는 기록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지연의에서 어떤 이미지와는 다르게 어떤 부예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고 그런 거를 뽐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포하고 어떤 나름의 어떤 신경전이 있었지 않았을까. 또 여기에 초선이라는 여자도 있었지만 부하를 믿지 못하고 어찌 보면 부하를 좀 함부로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포도 이 반동탁 연합군의 어떤 민심을 읽고는 아, 이거 동탁하고 있다가는 내가 오래 이 세계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겠구나 판단하고는 왕륜이 기획하고 여포가 실행을 하면서 이 동탁을 결국에는 암살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죠. 결국 보면 이 폭정 그리고 화폐 개혁의 실패, 그로 인해서 반동탁 연합군의 결성이 되고 이거에 쫄 동탁이 낙양성을 방어하면서 수도 이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포와 왕륜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동탁 암살 계획이 실행이 됨으로써 동탁이 제거가 됐고 그로 인해서 동탁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만약에 동탁이 소재를 그대로 황제 자리 두고 이 경제 정책을 잘 썼으면 이 3번은 아마 태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3번이 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수도 이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여포는 권력이 탄탄한 주인을 배신할 일도 없었으므로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나머지를 발생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삼국지 덕후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